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전자기 유도라는 게 있고요. 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통합과학에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통합과학은 역학하고 전기로 되어 있어요. 파동 파트는 통합과학에 나오고, 파동은 물리 1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통합과학에 있는 역학은 아까 그렸던 등가속도 운동하고요. 여기에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 요즘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 만드는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가 뭐니? 그럼 전자기 유도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전자기 유도가 뭐냐면 아까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거꾸로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장으로 전류를 생산하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자기장을 이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석이 있어야 되겠죠? 이 자석을 이용해서요 도체 통 속에 전류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공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코일을 감은 이런 도선 속에 전류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는 거. 이게 발전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부분이 바로 발전기의 구조. 이걸 우리가 터빈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빈을 돌린다. 자, 그러면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면 자석만 있으면 되잖아. 아닙니다.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만큼 전류가 생깁니다. 자기장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자기장에 변화되는 세기만큼 전류가 유발돼서 생깁니다. 그래서 전류를 유발시켜서 만들어낸다 유도전류라고 하는 이 유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생긴다 또는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체 통 속에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석에 들어올 때는 자기장이 세지고 나갈 때는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그 변화량만큼 유도전류가 흘러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N극 쪽으로는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건데 가까이 오면 자기장이 세지죠? 자, 그러면 그 자기장이 변하는 걸 이 도체 통 속에 있는 자유전자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겁니다. 도체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드글드글해서 이미 전자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움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각각의 전자가 움직이면서 각각의 그 주변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불규칙한 거죠. 자, 불규칙하다는 얘기는 얘가 만든 자기장의 N극 방향은 이쪽인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만들고 있어. 얘는 이쪽 방향이야. 얘는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향하는 N극 방향이 여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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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규칙한 방향으로 전자는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도선 속의 전자는 전류가 흐르던 안 흐르던 전자들은 움직인다. 전자들은 움직이는데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불규칙하면 우리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는 전자가 모두 다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 전자를 움직이게 해줘야 전류가 흐른다. 그래야 전기 제품에 전류가 흘러서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전기가 안 흐른다고요. 그러면 이 전자들을 한쪽 방향으로 밀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전자들을 미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한쪽에 N-를 걸고 한쪽에 플러스를 걸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밀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겨서 방향성을 가져서 흐르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흘러 전기 제품에 불 들어오고 열 나오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자는 전기적 성질도 있지만 각각이 움직이면서 자기적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미는 방법은 얘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미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미는 방법도 있어요. 그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미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그래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왜 흐르는지 원인을 설명한 과학자가 렌츠입니다. 렌츠라는 사람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적 성질에 의해서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원인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자석을 이용해서.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얘가 이렇게 N극 있고 N극 있고 N극 있고 N극 있으면 N극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 싫을까? 이거 싫어요. 왜요? N극이 들어오게 되면 얘 N극 때문에 나의 N극이 반대쪽으로 밀려야 됩니다. 밀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회전하는 운동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그동안 생활 패턴이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어느 날 3학년 1학기가 돼서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 다 바꿔. 그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겠니? 싫겠죠. 그래서 전자들은요.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면 자기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게 싫어서 얘네들은 단체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 새끼 못 들어오게 하자. 이게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은요.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자들은 회전하게 된다. 그래서 하지만 그네들이 일제히 회전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 N극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얘네들은 N극 못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모두 다 위쪽 방향으로 N극을 만들어 얘가 못 들어오게 청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정극적 현상이 갑자기 확 생겨요. 그래서 또 N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는 것도 싫대. 못 나가게 하겠대.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돼? S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거꾸로 회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안에 있는 도체통 속에 있는 전자들은요. 외부의 자기장의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 렌츠고요. 이걸 한국말로 우리는 청개구리 법칙이야. 이렇게 선생님은 대학 다닐 때 배웠어요. 청개구리 법칙이야. 됐어. 대학교 가서 그렇게 써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도체통에 있는데 N극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N극을 만들어 미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들은 회전한다. 자, N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여기 S극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거꾸로요. S극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S극이 못 들어오게 해서 S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S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지 못하게 청개구리처럼요. 거꾸로 한다는 얘기예요. S극이 못 나가게 N극 만들려는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죠. 됐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놓고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편의상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NS라고 써져 있지만 이거는 안 써져 있겠죠. 자석에 운동 방향만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N극을 만들어야 되는지 S극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는 뭘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 것들을 반대 연결한 걸 찾아라.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I를 찾으세요. 요겁니다. 그러면 N극 만들려면 엄지손가락이 N극이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흐르죠. S극을 만들려면 거꾸로요. N극이 밑에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전류 이렇게 흐르죠. S극을 만들려면 이렇게 흐르죠. N극을 만들려면 보이세요? 이렇게 흐르죠.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무슨 극을 만들었는지 극만 같으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은 건 1번과 4번이 같아요. 2번과 3번이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지?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요.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라는 걸 설명한 사람이 렌츠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도선 속에 전류가 흐르는 거 인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도선 속의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바로 패러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다 패러데이 법칙. 렌츠는 왜 전류가 흘러? 어느 방향으로 흘러? 패러데이는 얼마나 세게 흘러? 이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패러데이는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로열티 없이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렌츠와 패러데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무료로 공급했기 때문에 전기를 이렇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니까 우리가 24시간 전기를 틀어놓는 거죠. 만약에 이 아저씨가 로열티를 받았으면 전기값이 더럽게 비싸졌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칭해서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패러데이 법칙에서요. 어떻게 하면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할 수 있니? 네, 초등학교 때 배웠어. 해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게 할 수 있어? 첫 번째. 네,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전류는 세져요. 코일 감은 개수를 증가시키면 된다. 또. 네. 자, 더 여기에 움직이는 속도를 뭐하게 하면 돼요? 빠르게 하면 되죠. 그럼 변화량이 세지는 거죠. 또 시간당 변화량을 세게 하면 돼요. 또 변화량을 세게 할 때요. 자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2라면 변해봤자 2, 0, 2, 0 이거거든요. 그럼 변화량은 2밖에 안 돼서 얘는 변화량만큼 전류를 만드니까 2밖에 못 만들어. 근데 자석이 원래 센 자석이면 자기장의 세기가 10이야. 그럼 변화량이 10, 0, 10, 0 이렇게 되니까 변화량이 10이야. 그럼 전류의 세기는 10만큼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센 자석을 갖다가 두면 돼요.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깁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유도 전압이 생겨요. 이걸 알아낸 사람이 패러데이야. 됐어. 근데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전압이라는 단어는 중학교에서밖에 안 쓰는 단어입니다. 하등한 단어거든요. 전압이라는 단어는 중학교에서밖에 안 쓴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전압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니까?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 됐어. 그래서 패러데이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바뀌었을 때요. 얼마만큼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압을 만들어내냐. 멋진 말.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유도 기전력. 됐죠? 그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얘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한 면적 속에 있는 자기 손속의 개수라 그랬죠? 그럼 머리 있는 척 하세요. 자기 손속은 BA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손속 자리에 BA를 집어넣어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BA 값으로 수능 문제는 해결하셔야 된다. 됐어요? 정리해요.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요. 이걸 계산하는 값인 패러데이 법칙의 계산식은 고등학교 때 와서 배우는 건데 이때 마이너스는 자석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라는 뜻으로 계산할 때 마이너스를 넣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냥 반대 방향이라는 뜻인데 n이라고 하는 건 아까 민재가 얘기한 것처럼 가문수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아까 우리가 자기장을 구할 때요. K2-NI라고 할 때 이 n과 이 n은 같은 n이지만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뭐가 다르네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얘는 1m당 가문수로 집어넣었다면 얘는 1m당 가문수가 아니고 실제 가문수를 넣는다. 얘가 10cm든 100cm든 상관없어. 실제 가문게 2번이면 그냥 2 집어넣어. 됐어. 30번이면 그냥 30 집어넣어. 실제 가문수 넣는 거야.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만큼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우리 발전소에서는 저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류를 생산해서 우리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아시겠어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N극을 넣을 때와 N극을 뺄 때 생긴 전류를 우리 집에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N극을 넣을 때는 N극 못 들어오게 N극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면 N극을 뺄 때는 못 나가게 S극 만들려고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 하등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전류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거짓말. 직류 전류를 만들어내죠. 근데 발전소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반대로 바뀝니다. 이걸 무슨 전류라고 할까요?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만들어서 생산해서 보내주는 전류는요, 전류의 방향이 그때그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교류 전류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냅니다. 라는 얘기는 항상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건전지가 이 방향으로, 한 번은 건전지가 거꾸로 연결되어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교류전압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교류전압은 이렇게 그릴 수는 없죠. 귀찮습니다. 교류전압은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교류전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극마크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건전지의 전압이 그 순간순간 전압의 극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에 교류전압을 만들어서요, 그 교류전압에 의해서 교류전류가 흐르게 하고, 그 세기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bA로 계산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점은요,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자석 더럽게 무거워요. 그래서 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도체통을 들었다 놨다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도체통의 입구, 그래서 이거를 파리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NS 연구 자석을 이렇게 놓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와 똑같은 구조를 만듭니다. 전동기와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파리채 모양의 도선을 얘를 돌려요. 돌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도체통 속에 N극을 넣었다 뺐다 하면 N극이 들어오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 때요, 항상 보시면 자기력선과 도선의 주둥이가 90도를 이루는 변화량이 가장 크거든요. 90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바보도 자석을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넣었다 뺐다 하지 않거든요. 그럼 변화량이 작아요. 자석의 세기가 약해진 효과란 말이죠. 됐죠? 그래서 실제로 도체 입구 통 속에 자기장의 변화가 90도 방향으로 변할 때가 가장 세고, 각도가 작아지면 세기가 약해지는 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 역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효과냐면요, 이렇게 도체통 입구가 있는데 원래는 수직으로 자기장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됐어? 지금 상황에서 도체 입구 이렇게 했는데 자기 역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어? 그래놓고 얘를 뭐 한다고요? 회전. 그러면 자기력선이 90도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자석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랬다가 뉘어. 그러면은 입구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자석을 멀리하는 효과죠. 그래서 얘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냥 뭐 합니까? 돌려. 그래서 그러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선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는 발전기는요, 이렇게 돌리는 형태를 만들어요. 전동기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와 구조가 똑같은 이게 바로 발전기다. 정신 안 차려!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는요, 전류가 흐르니까 아이가 돌아. 그러니까 얘는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체를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를 만들어서 세탁기, 믹서기, 선풍기 이런 거 만든 거죠.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만든 거죠. 근데 발전기는 거꾸로, 정신 안 차리냐? 발전기는 거꾸로요, 역학적 에너지를, 일단은 얘를 움직이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게 발전기예요. 그래서 전동기와 발전기는 구조는 똑같은데 에너지 전환이 거꾸로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동기를 발전기로 거꾸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되겠냐?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졸아?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시험 끝나고 맨날 쳐자다가 와가지고 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수능 문제 잘 풀 수 있니? 라고 하면 물리는 개념 열심히 들어봤자 문제하고 또 달라. 문제 적용하셔야죠. 자, 보시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일단은 중학교 3학년 수준을 한번 훑어볼게요. 자, 112페이지에 216, 217 이거 틀리면 병신이야. 216, 217 해. 자, 216번 보시면요. 그림은 코일을 고정시키고 자석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자,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이란 말이죠.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전자기 유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의 N극이 접근할 때와 S극이 멀어질 때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 N극이 접근할 때 못 들어오게 N극 만들어야 되고요. S극이 나갈 때 못 나가게 N극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방향입니다. 알겠어? 요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17번 보시면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오르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코일에서요,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 방향으로 내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N극이라고 했어요. 거꾸로 요번에는 엄지손가락이 N극이게끔 가리키면 전류가 내 손가락이니까 그 방향 찾아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N극이 다가옵니다. N극이 다가올 때 자, N극이 못 들어오게 N극 위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방향이 화살표로 맞게 되어 있는지 기억 보시면 거꾸로 되어 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흘러야 돼. 그러면 얘도 같은 거야.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방향 찾아보시면 뭐 나오니? 뭐 나오니? 어떤 게 맞아요? 리을이 맞아요.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얘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상 수준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중3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수준으로 가보자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219, 220입니다. 219, 220이에요. 자, 넘겨서 조금 풀고 계시고요. 선생님이 그거 수강 부모님들하고 상담한 내용 확인 좀 할게요. 부모님들은 얘기하셨는데 꼬맹이들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채원아, 있으면 일로 와. 뒤에 쭉쭉 넘겨서 풀고 계셔 보세요. 채원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미술 그냥 문제 하신다고 해서 알고 있는 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면 소리 주는데 틀리니까 이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화가 어떻게 되고
유리야.
지서가 가영아 잠자는 공주 새끼죠. 나와. 예쁜이 가영. 아, 끝났어. 언제 끝났어? 전에 다 끝나고
주여가 시간이 별로 없다. 민준아. 민준이 엄마하고 상담을 해서 민준이가 제 동생하고 선생님 물량 근데 다음 거리 가야 되는데 시간과 겹쳐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지금 싶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자, 하죠. 푼대까지 채점 잠깐만 할게요. 푼대까지 채점 잠깐만 해보세요. 자, 채점 잠깐 해보시고. 자, 채점 잠깐 하셨을 거예요. 자, 113페이지부터 보시면 고등학교 이제 성향에 해당되는 문제는 219번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경향성의 문제고요. 실제로 실전에서 나오는 건 뒤로 넘기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7페이지부터가 이제 실전에 가까운 문제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117페이지부터. 그리고 118, 119 이렇게 보시면 아 수능에서는 이런 계열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낌 잡을 수 있는데 219번 보시면요. 단면적이 0.1이고요. 감길수가 100번인 코일에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서 그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일정하다, 다시 약해지는 이런 경향성의 그림을 줍니다. 이제는 고등학교에서는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림 같은 거 안 주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했다가 줄었다, 일정했다,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화 시켜서 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 보시면요. 처음 2m초 2m초 동안에 대단히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2m초 동안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기전력은 전압 얘기한다. 유도 기전력 구하는 식은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와 면적 변화에 의해서 결정돼 라고 했던 이 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계산할 때 늘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코일 감은 개수 거기 100번이라 그랬으니까 100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몇 미터에 100번 감았습니까? 의미 없다 그랬죠. 이건 실제 감은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번 감았다 그랬으니까 그냥 100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얘는요. 자, 시간 동안에 그랬는데 미리초라 그랬잖아요. 미리초는 10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는 2미리초예요. 그러면 네 1000분의 2초니까 0.002초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는요. 0이었다가 얼마까지 바뀌는 거냐면 0.2m초 일 때까지, 아니 2m초가 될 때까지 0이었다가 1로 자기장의 변화량은 1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테슬라. 변화량은 1이에요. 됐죠? 그리고 면적은요 라고 하는 A 값이 면적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단면적이 0.1제곱미터 안에 그랬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면적은 0.1제곱미터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됐죠? 이게 바로 유도 기절력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니? 뒤져. 얼마 나와? 5,000.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5,000볼트의 전압이 걸립니다. 이런 뜻. 그러면 여기에서요. 선생님은 첫 번째 여기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이 얘기죠. 자, 이때 유도 전류가 안 흐르는 곳, 전류가 안 생기는 곳이 어딜까? 전류는요 무조건 자기장이 변해야 되는데 3번 구간은 자기장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C 구간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3번이요.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은 곳을 찾아라라고 합니다. 자,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인데 얘는 늘어나는 구간이야. 됐어? 네. 그리고 얘는 줄어드는 구간이야. 늘어날 때와 줄어들 때가요. 바로 자석이 가까이 다가올 때와 자석이 멀어질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되겠냐?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은 줄어들 때, 이때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유발시키겠죠. 알겠습니까? 네, 둘 다 N극이 멀어질 때이니까. 자, 2번 구간과 3번 구간 중에서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건 둘 다 N극이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N극이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때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그럼 차이점은 뭐야? 같은 시간 동안에 변화량이 큰 쪽이 더 센 전류가 흘러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겠구나 라고 하는 219번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세기가 5테슬라인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으로 놓여있는 디귿자 도선 위에, 자, 이제 고등학교에서 좋아하는 게 디귿자 도선입니다. 자, 우리는 닫힌 도선에서는 전류가 흐르지만 디귿자 도선은 여기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새끼는 전류가 안 흐르죠. 왜? 전선이 끊어졌잖아요. 됐죠? 전류가 안 흘러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왜요? 건전지가 없잖아.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어진 도선을 닫히게끔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속을 이렇게 놓습니다. 금속 막대기 이렇게 놓으면 요만큼이 닫힌 구간이라 여기에만 전류가 흘러요. 여기는 안 흘러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끊어진 전선을 연결을 했어. 그 문제를 해결했어.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건전지가 없어요. 맞죠? 건전지가 없잖아요. 그럼 건전지를 만들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도 전압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그러면 유도 전압을 만들어내려면 이 안에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야 돼. 어떻게 변합니까? 이 세기를 땡겨. 이 세기를 땡기면 첫 번째는 이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요만큼 있었는데 얘를 땡기는 순간 이 막대기가 여기로 오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이만큼으로 되는 거죠. 자기장이 세지는 효과야.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야? 요만큼의 면적만큼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이것만큼 건전지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끊어진 거 도선 닫아서 내가 연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킨다. 그러려고 땡겨주는 거다. 알겠어? 그래서 땡기는 동안에만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얘는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는데요. 땡기는 순간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죠? 그거 싫어서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땡기는 동안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는 거 싫어서요. 스스로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알겠어? 자, 위로 나오는 자기장이 싫어서 그거 줄이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 도선에서 유도전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를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이 안에서요 자기장의 세기는요 5테슬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당길 때요 당기는 속도가 4m/초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저항을 5옴이라고 이렇게 주겠다 이런 얘기야. 자, 이랬을 때 1번 저항 5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이냐 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옴의 법칙 V는 I. 근데 전류의 세기 구하라 그랬으니까 I는 R분의 V로요 우리가 구한 전압을 여기에서 준 저항 5옴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가는 거야.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야. 되겠어? 자, 이렇게 할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유도 전압을 먼저 구해야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전체가 한 번 감은 도선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감은 개수는 1입니다. 얘 늘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됐죠? 디귿자 도선 자체가 한 번 감은 코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땡길 건데요. 시간 동안에 됐죠? 얘는 자기장의 세기는 늘 5테슬라야. 자기장의 세기는 변화가 없어. 단지 땡기면서 자기장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면적 변화량 때문에 유도 전압이 생기는 건데 면적 변화는요. 요 사이에 요 넓이만큼 면적이 증가한 거예요. 요거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면적 사각형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겠죠? 자, 이 중에서 가로는 요 길이, 세로는 요 길이 넣으면 되는데 요 길이 어떻게 알아요? 머리 돌렸냐? 요 길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면 병신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게 도선이 밀고 간 거리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속력 곱하기 뭐 하시면 되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하시면 가로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 길이가 요 도선의 거리입니다. 요거 L 이렇게 나오죠. 됐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눈 뜨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T하고 요 T가 같은 거 보이십니까? 요 T와 요 T가 같은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날아가요. 알겠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귿자 도선에서 도선을 잡아당길 때 유도전압이 생기는 식은 이 식이 아니고요. 이걸 정리해서 얻은 브라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브라보. 못 외우면 병신이야. 브라보콘. 알겠냐? 우리 이렇게 외워. 됐죠? 도선을 잡아당길 때 유도 기전력 구하는 식이 브라보로 구한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구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라고 했고요. 이 도선의 길이, 요 길이가 0.1m라고 했으니까 L 값에 0.1m 넣으시면 되고요. 당긴 속도가 4m/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패러데이 법칙의 공식이 이렇게 당기는 도선에서는 바뀐다. 브라보로 바뀐다. 못 외울 수가 없다. 바보다. 브라보로 외워라.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온다? 2V 나온다. 근데 우리한테 전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저항으로 나눈다. 5. 그래서 얘는 0.4 암페어가 되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금속 막대 PQ의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릅니까? 여기가 P, 여기가 Q. 그려드렸죠? 위에서 아래. 그래서 Q에서 P 방향으로 흘러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겠지? 정확하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기출 유형들입니다. 봐주시고요. 쉽지 않은 얘기니까. 그래서 220페이지에서 이렇게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 보여드렸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걸 유도하고 있다? 30초를 버리겠다는 얘기죠. 못 풀어요. 대학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유도해 드렸으니까 머릿속에 드신다. 디귿자 도소연에서 막대기 잡아당길 때 보라보콘으로 푼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드셔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비슷한 유형이라서 여러분들 풀다가 모르는 거에서 다음 주에 설명을 마저 해드릴 거고요. 넘어오시면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 군데군데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가시는 게 편한 게 뭐냐면 117페이지에 234번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119페이지에 238번이 같은 문제. 237, 238 이거 같은 문제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236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234. 이 네 문제가 같은 유형이야. 이 네 문제가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림만 살짝 다르게 그려나갔을 뿐 얘가 보고 있는 유형은 같은 계열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도체통 속에다가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근데 그 전류가 흐를 때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 만들려고요. 그래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석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얘 못 들어오게 미는 힘, 그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들려고요. 그 힘을 만들려고 여기에 유도전류가 갑자기 흐르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기 N극 만들려고 자기력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흐른 거거든요. 그럼 꼬맹아 봐봐. 여기에 N극이라는 자석이요. 공기 저항이 없이 얘가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해드린 거거든요. 여기 20m예요. 아! 20m네? 이거 떨어질 거네? 몇 초 걸리게? 자유낙할 거야. 몇 초? 몇 초 걸릴까? 빨리 해. 저 자석 20m에서 자유낙하 시킬까? 몇 초 걸려? 자유낙하 그래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빨리 해. 자유낙하 공식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미친 듯이 구하십시오. 20m 높이에서 저 새끼 떨어뜨릴 거예요. 몇 초 걸립니까? 네, 2초 걸립니다. 자, 얘 떨어질 때요. 우리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떨어질 때 처음 속도가 0이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낙하거리는 무조건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계산하시면 5t 제곱입니다. 무조건 자유낙하할 때 낙하거리는 5t 제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맞아요. 근데 낙하한 거리가 20m래요. 그러면 5 곱하기 t 제곱. t 얼마입니까? 2초입니다. 2초. 알겠어? 그래서 얘는 바닥에 닿을 때까지 2초밖에 안 걸립니다. 되겠죠? 자유낙하 거리 무조건 h는 5t 제곱입니다. 머리 더럽게 나빠도 외우셔야 됩니다. 5t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2초 만에 떨어져요. 자유낙하하면. 그래서 보면 자석을 도체통에서 똑같이 2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얘 몇 초 걸릴까? 2초보다 길다 짧다 똑같이 2초다. 공기저항 없습니다. 여기서 떨어뜨려요. 몇 초 걸릴까요? 똑같은 자석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고 공기저항 똑같이 없습니다. 단지 얘는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얘는 도체통을 통과해서 떨어지게끔 할 겁니다. 2초보다 무조건 많이 걸립니다. 왜요? 얘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였던 거예요. 맞아? 근데 얘는 떨어질 때요. 중력 말고 뭘 받습니까? 자기력이라는 또 다른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자 힘은 중력에서 자기력을 뺀 만큼이고 이걸 질량으로 나누셔야 가속도가 되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20m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면 기울기가 10이니까 20m 가는 동안 2초밖에 안 걸리는데 도체통 속을 지나가게 되면 가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20m 가려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은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엔 언제나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열이 생긴 것과 똑같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에 힘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가속도가 줄어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무조건 됐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력도 작아요. 원래 속력 20이어야 되는데 20보다 훨씬 작은 속력으로 떨어져. 그럼 그냥 생각해봐. 얘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좋냐? 저 높이에서 무슨 에너지? 미치 에너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위치 에너지가 무조건 무슨 에너지 다 바뀌어야 돼? 운동 에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을 때 속도가 얼마여야 된다고? 20. 근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그 속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떨어져. 여기에 닿을 때 속도가 20이 아니고 한 15밖에 안 돼. 역학적 에너지 부족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왜요? 자기력이라는 마찰력에 의해서 자기력이라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이 모든 공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반드시 뭐합니까? 감소만 합니다.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줍니다. 늘어나는 경우 존재할 수 없어요. 자기력이 자석의 운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절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줍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줍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234번 볼게요. 자, N극이 밀려 내려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N극이 밀려 내려와요. 자, 자석하고 빗면 사이에 마찰 없으니까 얘는 이 높이에서 내려오면서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죠. 자, 점점 빨라진 상태로 NS가 이렇게 도체통을 통과합니다. 근데 도체통에 들어오는 순간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여기 N극 만들려고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N극 만들면 전류 이렇게 흐르겠죠. 됐죠? 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를 만들려고 자기력을 만들 거고요. 그 자기력이 만들어지는 순간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기니까 얘는 이 안을 통과하는 동안 속도가 점점 뭐해진다? 감소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는요 라고 합니다. P를 지날 때 전류 방향은 A 저항 B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석이 P에서 Q,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석의 속력은 갈수록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나마 P가 빠르고 Q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Q를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S를 잡아당겨야 되겠죠. 여기 N극을 넣어줘요. 맞아? 하겠어?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니까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생겨요.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생겨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가든 네, 물리에서의 전자기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자, 그래서 234페이지 4번에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라고 답안지에 써 있습니다. 자, 그거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것과 같은 계열로 이것만 보고 보내드릴게요. 119페이지 238번. 그림은 연집으로 세워진 플라스틱 관에 동일한 원형 고리 도선 AB를 고정하고 관의 입구에 자석을 가만히 놓았을 때 자석은 자연낙하하겠죠. 근데 얘는 자연낙하 못합니다. 왜? 자기력이 생겨서 중력 말고 자기력까지 받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낙하 운동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낙하 운동을 할 때 PQR의 중심에 자 상의 지점을 중심의 위치를 PQR로 놓은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떨어지는 동안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감소해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 밑으로 가면서 속도가 급격히 이렇게 증가해야 되지만 속도 증가량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 보시면 자석의 중심에 P를 지나는 순간 유도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큽니까? 라고 했어요. 자석의 중심이 P를 지나는 순간 당연히 가까운 쪽, 됐어? 가까운 쪽에 유도 전류가 더 잘 생기겠죠. 됐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건 맞고요. 왜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A일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자석의 중심이 Q를 지나는 순간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와 B가 같습니까? 라고 하면 꼬맹아 여기 A 있고요. 여기 B 있어요. 근데 여기 Q라는 지점을 지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NS.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가니까 S가 나가죠. 나가는 거 싫어서 여기 N극만 들겠죠. 그죠? 얘 입장에서는요 N극이 다가와요. 다가오는 거 싫죠. 그러니까 못 다가오게 여기가 NS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의 자기장 방향과 얘의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의 중심이 R을 지나는 순간 자석의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보다 작다. 네, 왠지 아시겠죠? 가속도의 크기가 중력 가속도보다 작은 이유는 받는 힘이 무게보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사고해서 문제를 푸셔야죠. 이걸 뭐 공식에다 놓고 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파동하죠? 수고하셨습니다.